다들 김부선이 누군지 알고 계실 겁니다. 김부선이 이재명에게 협박을 받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화제입니다. 김부선은 과거부터 이재명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부선은 과거부터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하였는데요. 김부선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재명은 매우 위험한 사이코패스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어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정신과 전문의도 덧붙였습니다. 김부선은 이재명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대마초 전과가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니다. 너 하나 엮어서 감옥에 넣는 게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부선은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어둠이 내리길 바라며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술을 마시고 또 토하고 수면제에 종일 토하면서 체중이 10kg이나 줄어가지고 곧 죽겠다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거 김부선은 15개월 동안 이재명과 불륜 관계를 주장했다고 하죠. 이재명은 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까만 줄이 신체 특징이라고 증거를 대기도 하면서 이재명이 자신을 거짓말하는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면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며 해당 부위에 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유동규가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과 김부선이 불륜 관계로 시끄러워지자 유동규는 김부선을 고소하자고 이재명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선거 때마다 김부선 이야기가 나와서 김부선이 이재명의 저격수로 활동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냥 고소해서 말을 막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자 이재명에게 솔직하게 뭔 일 있었어요. 뭔 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해주세요.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라고 이재명에게 말하자 이재명이 김부선을 만나서 집에 바래다 준 적은 있다. 남자가 뭐 그렇게 호감이나 호기심을 느낀 적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끝까지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개딸들 같은 이재명 추종자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김부선이 불리해졌고 김부선은 나는 오래전엔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잊었다. 오래전 일이니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이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면서 쓸쓸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재명의 과거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재명의 과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듣기만 해도 참혹하고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에 관해 이재명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얘기인 거죠. 나보다 1살 어린 꼬맹이 여자아이가 나이를 2살이나 속여서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게 하였다며 그 여자아이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짐으로써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어느 정도 공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볼 수 있는 이재명의 성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희룡 장관의 아내인 정신과 의사가 그랬듯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느낌을 보입니다. 본인이 공장 내에서 위치를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며 이게 나이가 어려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 글을 직접 써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랑스럽다 생각한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죠.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까?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숨기고 싶지, 이거를 본인이 밝히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이 밝혔다,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은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김부선 시인과의 연애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다. 특히 김부선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보면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선에겐 협박까지 하기도 했죠. 이에 이재명 측은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당당하게 고소할 테면 해봐라. 내 아내 정신과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엄청난 것으로 보이죠. 결국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에 가기도 전에 경찰에서 이건 유죄가 아니라며 불송치로 의견을 낸 겁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가 당연히 자신의 의견 정도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행적이야 녹취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전문가인 원희룡 장관의 의사인 아내분께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는데 본인이 뭔데 아니라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합니까? 자기가 의사인 줄 아나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냐 물어보면 크게 다르게 대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커서 힘과 권력을 쥐었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모두가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떠나가도 그놈의 정치와 권력이 뭔지 국회 방탄 뒤에 숨어서 놓지를 못하고 도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재명의 고향에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90대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창경 선생님의 유튜브에 따르면 마을 노인들은 이재명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어릴 적부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되바라져서 어린아이들 같지 않게 못되게 굴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학교도 가지 않고 동네를 빈둥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일삼았다. 쟤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그러나 어른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남의 집 쇠붙이란 쇠는 다 엿장수에게 갖다주고 한 번은 수리하려고 빼놓은 전기날을 훔쳐다가 갖다줬다고 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하다 보니 도둑이나 깡패가 될 줄 알았더니 어찌 대통령 후보가 됐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은 어릴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마냥 소시오패스 마냥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의 성격과 똑같다.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하지 않고 감옥에 넣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가고 누가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까? 또 다른 어린 시절 이재명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재명은 어린 시절 교사에게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맞았고 워낙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자주 맞았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이재명을 아주 싫어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재명은 가난보다도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재명은 이렇게 구타 맞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도 맞다 보니 우울증으로 17살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다가 이를 눈치챈 의사가 소화제로 바꿔줘서 살았다. 이재명은 하도 맞다 보니 자기도 애들을 패고 싶어서 선생님이란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된 얘기죠. 애들을 패고 싶어서 선생님이란 꿈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다녀야 애들을 패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의 성격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해도 될까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